자, 그러면 오늘 원래 본론 종편 모니터 얘기해보죠. 일단 저희가 이제 전여옥 씨 관련해서 이분이 하는 막말의 클래스 이걸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네. 그때 거기 댓글에 여러분들이 너무 욕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또 저희 글이 올라가면 또 거기에 댓글로 막 욕설 같은 게 실릴 텐데 여러분 제발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의 댓글만이라도 좀 청정지대를 만들어서 그냥 지적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데 욕설은 좀 욕은 네, 특히 연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네.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 이야기 해볼게요. 나가 설마가 사람 잡지 성폭력을 당했다면 이것만은 알아도 피해자 너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1, 3, 6 주저 말고 도움을 청해봐. 민원연 종편 모니터. 성범죄자 특집. 범죄자 네, 특집입니까? 오늘 이슈가 뭐예요? 다 성범죄예요. 그러네. 그래요? 김학의 사건과 정준영 사건이라서 사실 좀 굉장히 착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TV조선 채널A가 이 참담한 성범죄를 어떤 식으로 왜곡하고 어떤 식으로 본질을 숨기고 있는지 보면 그게 더 사실 심각합니다. 채널A 전여옥 작가 말씀하셨는데 그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채널A 정치데스크의 목요일날 고정 패널이에요. 이분이 전여옥 작가가. 네. 이분이 3월 7일 날 이분이 나올 때마다 사실 우리 실무 그 모니터 담당 실무자를 굉장히 괴롭히는 인물 중에 한 분인데 드디어 이제 참고 참다 이건 못 참겠다 해서 쓴 거예요. 우리 담당자가 3월 7일 방송에서 채널A 정치데스크가 김학의 사건을 잠깐 다뤘습니다. 왜 다뤘냐면은 지금 김학의 사건이 다시 막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지금 1년여간 활동하고 있는데 4일날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사건 조사 당시에 경찰이 3만 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실 수사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최순실 씨와 김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의 부인이 친분 관계였다고 박관천 전 경정이 진술했다는 점도 자기네 조사에서.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정이 진상조사단의 이번 재조사에서 최순실 씨랑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친분 관계다. 이런 것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새로운 진상이 나왔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14일 날에는 이제 KBS 9시 뉴스에 김학의 성접대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출연하셔가지고 살려달라는 호소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김학의 사건이 다시 왜냐하면 김학의 사건에서 김학의 전 차관이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강자연 사건과 더불어서 이거를 3월 7일 날 정치데스크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두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전여옥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2013년부터 불거진 사건을 왜 2019년에 또다시 나오느냐. 예. 여기에는 최근에 그 문다혜 씨 문제에 대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곽상도 민정수석하고 또 줄긋기를 하는 한간의 의문도 있습니다. 어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즉 곽상도 민정수석이 이 문제에 개입을 했다. 많은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다혜 씨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먹튀했다. 네. 이렇게 이제 곽상도 이제 수석이 맞아요. 주장했죠. 주장을 하니까 네. 말하자면은 곽상도 수석에 대해서 일종의 뭐 보이지 않는 이 압력 수준 아니냐 이런 곽상도 의원의 입을 막기 위한 무언가의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그런 거예요? 이제 한간의 이야기도 지금 물론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근데 예. 그 보도로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여기에 개입이 됐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부가 그동안에 이렇게 막대한 또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면 왜 이걸 빨리 수사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박관천 경정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또 인터뷰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이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상상력이 참 좋으셔. 예. 작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진짜. 작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팩트 체크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데. 자, 그럼 전여옥 씨 주장은 뭐예요? 지금 곽상도 수석이 문다혜 씨를 공격하고 있죠. 그게 2019년 1월부터 공격했어요. 곽상도 의원이. 3월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죠. 조중동도 보도를 안 해요. 나도 몰랐는데. 네. 1월부터 3월까지 쭉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 시작된 곽상도 의원의 문다혜 씨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출범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미리 와 2019년에 문단실 공격할 걸 미리 알고 청와대가 대단해. 2018년에 미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야 김학의 사건 조사해라 이렇게 압력을 놨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청와대가 예언 능력 있네. 예언 정말 얼마나 생각 없이 방송에 나와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세상에. 이거 조금만 사실관계를 알고 조금만 그 전후관계를 파악하면 이런 막대 먹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참.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를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들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니까 이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2018년 2월에 출범해서 지금 1년 남짓한 시간 짧은 시간 동안 17개 사건이나 재조사하느라 진땀을 빼고 여론은 또 너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김학의 사건 부실 수사라는 그 작은 정황 하나 내놔서 재수사의 계기를 조금이라도 마련했더니 그걸 보고 뭐 갑자기 곽상도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모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발언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패널을 고정으로 박아놓은 채널의 이도 문제고 이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 또는 제지 없이 넘어간 채널의 제작진과 진행자도 문제입니다. 그냥 쭉 듣고 넘어가나요? 넘어가죠. 물론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방송에 항상 전유옥 씨 반대쪽으로 이제 민주당 전 대변인 이런 분들을 반론 패널로 앉혀놓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반론은 하죠. 근데 그렇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양쪽 패널에 논쟁 형식으로 이런 게 처리되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하나의 입장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이런 거는요. 제작진과 진행자가 전후관계, 사실관계의 전후관계상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 짚어줘야 돼. 그렇죠. 차후에라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채널에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전유옥 씨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웃긴 발언 많이 했습니다. 같은 날 3월 7일 날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자.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것도 또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그 옷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빨간 코트를 입고 왔다는 거는 뭐 빨간색이 바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색깔이고요. 상징색이죠. 당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외국에 갈 때라든가 이러면 서양 정치인들은 이제 분홍 넥타이를 매기도 합니다. 이거는 내가 당신한테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 만나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이제 희망을 나타난 거니까 이현주 의원의 저 빨간 그 코트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뭐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앱으로 시켜 먹지 않습니까? 네. 배달앱이 이제 설치가 됐고 주문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앱은 설치가 됐고 이제 버튼만 누르면 네. 저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나와서 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길 준비가 거의 다 이제 됐다. 네, 그렇게 이렇게 봐야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만약에 정말 이현주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빨간 옷을 입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린 진실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전유옥의 그 전유옥 작가가 그것을 더 캐치하시고 이렇게 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둘이 좋아할 것 같아. 난 내 생각에는 둘이 아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이 배달앱 얘기는 뭐냐면은 앱을 설치해놨으니 누르면 된다. 그럼 배달이 온다. 이현주 의원이 빨간색 옷을 입었으니 이제 도장만 찍으면 자유한국당 간다. 뭐 이런 비유예요. 당적을 옮기겠다. 당적을 이런. 옮긴다는 얘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에이, 뭐 몰라. 그건 어떻게 알아? 이걸 왜 정치 데스크에서 이걸 보도하고 대담하고 처리를 하냐고요. 아니 이름을 상상 데스크로 바꾸든가 해야 되겠네. 상상력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십성 얘기를 말이죠. 정치 이슈랍시고. 더 웃긴 건 이날 전유옥 씨가 파란색 옷을 입고 왔거든요. 방송에. 자긴 정치인이 아니잖아. 자기는 민주당 간다는 얘기야? 왜 정치인이 아니야? 자기네들 맨날 유시민 씨 정치인이라고 그러면서. 그럼 자기도 정치인이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요, 전유옥 씨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전유옥 씨도 그렇고 맨날 유시민 씨한테 너 정치인 맞잖아 그러면서 뭐 유튜브가 아무튼 성관이가 유시민 씨 후원금은 괜찮다 그러니까 막 유시민도 정치인이라고 난리쳤으면서. 아무튼 이거 민주당 가세요 그럼. 예. 아니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빨간색 옷만 입고 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아무튼 뭐 저희가 늘 이런 보고서 쓰니까 사실 이제는 쓰기 싫은 점도 있어요. 이건 맨날 이렇게 써봐요. 이거 종편 맨날 이러고 있고. 아무튼 이게 종편의 현실입니다. 이게 종편의 현실이고 이런 얘기나 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하루에 맨날 3개씩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하다 진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방에 가둬놓고 이런 것만 틀어주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것이죠. 그럼 우리 인턴들은 뭐야? 우리 회사는 민원연에 근무 환경이 그 정도로 힘들다. 예. 돈은 받는데 아무튼 벌 주기 위해서. 정신은 똑같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죠. 진짜. 네. 그러십시다. 자, 벌 받고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은요.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게 더 나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범죄 특집이기 때문에 TV조선은 정준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찌라시에서 지목된 다른 여성분들을 막 사진을 막 반복 노출하고 실명 노출하고 이거 한번 지적해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이상한 대담을 나누고 있어요. TV조선은. 저희가 조만간에 또 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특히 TV조선 최병묵 해설위원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버닝썬과 정준영 측을 두둔하고 있어서 진짜 저희 그래요?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지금. 세상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TV조선에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버닝썬하고 정준영을 두둔할 수가 있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인데 TV조선 신통방통 3월 13일 방송에서 3월 13일 방송이면요 3월 12일 날 정준영 씨가 귀국했으니까 하루 만에 그러니까 13일이면 또 SBS의 보도도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3일이면 이미 정준영과 그 일당들이 카톡방에서 동영상 유포는 물론 공권력을 비웃는 듯한 대화를 나눈 점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 그리고 수사하던 경찰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 인멸을 포렌식 업체에 문의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날입니다. 이날 TV조선의 최병록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벌써부터 정준영 씨의 방송 복귀를 걱정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날 진행자인 김명우 앵커는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은 최 의원님, 이쯤 되면 우리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그 방송에 꽤 빨리 복귀를 하잖아요. 우리는 풍토가. 지금까지 그랬죠. 네.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는 뭐예요? 정준영 씨 같은 사람은 이제 방송 복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대답해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최병묵 씨가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그 무리의 정도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지금 정준영 씨 경우에는 그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아까 뭐 징역 몇 년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런 것들이 다 인정된다면 방송 복귀는 뭐 굉장히 늦어지겠죠. 설령 본인이 복귀할 의사가 있더라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준영 씨가 3년 전에 바로 그런 몰카 파문 때 무혐의를 받았어요. 무혐의 받고서 3개월 뒤에 복귀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 정준영 씨의 이 문제를 훨씬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나이 30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확실한 하나의 고비를 거쳐서 조금 더 성숙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본인의 긴 그 연예계 생활을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언젠가는 복귀할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그 반성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대로 본인이 그것을 잘 진짜 평생 새겨가면서 쓰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면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죠. 연예계로. 가족 아닐까? 뭔가 정준영 씨 아주 절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후딱후딱 빨리 하고 빨리 반성하고 빨리 돌아와라. 친하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뭔가 상식적이진 않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상식적일 뜬금없잖아요. 수가 근데 없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최병묵 그 해설위원이죠. 해설위원이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들을 지금 하는 게 계속 있어요. 지금 이거 말고도 다른 발언들이 좀 한 3-4개 더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요. 뭐 아까 휴대폰 얘기도 그렇고 지금 법조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휴대폰은 당연히 압수해야 된다는 이건 상식이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지금 경찰청장이 해명한 건 있어요. 왜냐면은 입국한 그날 압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여론에 대해서 그날 바로 할 수는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은 뭐예요? 2016년도 사건에서도 압수수색을 시도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해야 된다는 건데 최병묵 씨가 그것도 두둔하고 아무튼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던 방송에서는 그 요즘 이것도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것도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준영 관련 보도에서 그 경찰총장이라는 경찰총경 그 사람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정부 이렇게 엮어서 가는 그런 보도들이 예. 지금 나오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최병목 씨도 계속 청와대에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뭐 청와대에 있었으면 뭐 다 그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시켜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면밀히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언제 승진을 했고 언제 이렇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그렇게 몰아가는 지금 예.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거까지 저희가 한꺼번에 좀 모니터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방송 쪽에서 방송 보도 쪽에서 좀 나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최병우 씨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 요새 경찰이 그럴 리 없다. 요새 경찰이 어떤 경찰인데 연예인 뒤를 봐주는 이런 얘기도 해요. 웃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네. 그 적폐무리에 지금 발을 담그시나요? 그 채팅방에 혹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의 왜곡 발언 오보 나오면은 너네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뒤틀린 시각으로 왜곡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방송을 보고 있으면 저분 왜 저러지?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왜 저러지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발언이 있어서 네.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날 김명우 진행자가 TV조선 김명우 기자가 너무 당황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하죠. 이걸 어떻게 자기가 원하던 대답이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인 대답이 안 생방송 나온 거예요. 예, 아니야.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분한테 돌려요. 그 이제 백현주 예전에 연예 기자였죠. 동아방송예술대 교수한테 물론 재판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대중들께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퇴출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더 노골적. 그러니까 최병무 씨가 너무 이상한 말 하니까 자기가 그냥 노골적으로 대중들이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아예 빨리 수습하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최병무 씨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이다. 네, 그러면은 뭐 저가 이거 저널리즘 토크쇼에서 이거 가지고 방송하기로 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 녹음합니다. 네. 내일 녹음하고요. 일요일 방송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물론 내일까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준영 관련 보도들을 좀 지켜보고 종합해서 근데 이게 어떤 1시간 내에 지금 정준영 그다음에 버닝썬 그리고 김학의 관련 내용까지 전부 다 보도의 문제점을 얘기하기에는 이게 진짜 너무 사안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더라고요. 문제점이. 그래서 과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던 모니터 보고서와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더 불거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다 합쳐서 내일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알아서 언론을 긴장하게 만들고 당신이 물어보면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어디서나 언론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이것이 민원연이 우리의 삶을 더 쉽고 더 지혜롭고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꿈과 열정을 추구할 더 큰 자유를 누리세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 하니까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언론이 바로 선 사회,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만들어갑니다.